예, 지금 시간이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200 지수 주봉이 음봉으로 끝났어요. 예, 드디어 음봉으로 끝났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금요일에 예, 상승해서 주봉을 양봉으로 끝내놨어요. 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어, 금요일에 개인이 1조 넘게 샀어요. 1조. 1조 하고 조금 더 샀어요. 현물을. 기관이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 딱 하락하기 좋게 그려놨어요. 다우는 거꾸로 그려놨죠. 거꾸로. 예. 주봉이 양봉인 상태라 어, 위로 가기에도 예, 나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거의 5주째 횡보예요. 5주째. 하나, 둘, 셋, 넷, 다. 예. 거의 5주간 흐름이 없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예.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 고가 투자 심리도. 예. 전봉 고가를 넘으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방을 보고 계시다면 예, 여기 전봉 고가가 돌파되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봉은 최저가 모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연구간을 지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 매수 전략을 쓰셔도 돼요. 자,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예, 반대로 이번 주에 고가가 돌파되지 않는 상황에선 매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 전략을 쓸지 매도 전략을 쓸지는 예, 이번 주에 저가와 이번 주에 고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갭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300, 한 60포인트가 70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어, 제 기억에 그 정도 내리면 보합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예. 금요일 날 선물은 제 기억으로는 보합에서 시작했어요. 보합에서. 지금 모든 결정은 주봉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만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예.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고가 근처까지 가야겠죠. 그래야 매도 치기 좋을 겁니다. 음,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쨌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1번을 넘지 못하고 끝나면 어쨌든 안 좋은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요게 전부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어쨌든 하락할 확률을 좀 더 크게 보겠는데 지금 다우가 추봉을 양봉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어, 변수가 생겼다고 또 봐야겠죠. 외국인이 금요일 날 콜을 70억 정도 샀고 선물을 매수했죠. 예. 반대로 현물은 한 3천억대 매도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음, 월요일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월봉으로 가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월봉은 예, 지금 이격 볼린저 20 상단 위로도 올라간 상태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지로 내려간 상태도 아니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일봉으로 넘어가 보면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이고 이게 딱 하락 추세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예, 금요일 날 저가만 안 무너지면 매수할 수 있고요. 예, 금요일 날 저가가 무너지면 완전히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딱 주봉만 보세요. 예, 주봉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34조 원, 예, 2019년도 12월 26일 이후로 개인이 매수한 금액만 34조 원이 넘습니다. 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이 34조 원 이상 매수를 한 경우는 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상승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니라 다우 지수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니까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예, 개인이 34조 원 이상의 현물을 매수했다는 것, 그것도 6개월 반 만에 그다음에 이번 달 들어서도 6천억까지 매도했다가 지금 2조 1천억 원 정도 매수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매도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따져보면 한 2조 8천억 원 정도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만. 예. 그럼 결국은 개인은 매도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예. 손절이 없는 거죠. 음.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라고요. 개인이 다 매수 물량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확률은 극히 떨어져 보인다라고 보여요. 그럼 현물을 사지 않고 지수를 계속 올리는 방법은 선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물을 올리면 현물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현물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은 계속 수익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꼴을 보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딜레마라고 봐요. 예. 지금 5주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선물 매수한 걸 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지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면 현물을 통해서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주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7월 초에 잠시 매수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연기금마저도 다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얼마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우 지수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어, 차트로는 양날의 칼이 보이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어찌 보면 텅 비어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꽉 찬 느낌이 아니라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예, 그런 빈 깡통 같은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기관도 금융 투자니까 증권도 11조 원 넘게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26조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대세상승이 온다면 그렇게 미친 듯이 현물을 내다 팔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 이 짓을 지금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래 내역을 보면 시종일관 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못 사겠어요. 예, 저는 현물을 살 용기가 없어요. 이런 장을 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외국인이 이렇게 미친 듯이 현물을 팔고 있는 장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장이야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지수가 오를 수도 있어요. 다우 지수는 어떻게 갈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태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래 내역들이 거의 대부분 보여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 개인 매수 안에 외국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외국인이잖아요. 그게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검은 머리든. 근데 26조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현물을 개인으로부터 받아내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면 34조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5조 원씩 받아도 6개월 걸려요. 5조 원씩 받아도.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지금부터 개인 물량을 손절시켜서 예, 앵꼬까지 가는데 올해가 다 가요. 그 얘기는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올라요. 그럼 더 비싸게 개인이 살 거잖아요. 더 비싸게 개인이 살 텐데 개인에게 왜 그렇게 주식을 못 넘겨서 안달이냐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서. 생각해보면 과연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이 넘었다고 나와요. 하루 기준으로. 그리고 병상도 이제 없대요. 예, 남아있는 병상도 거의 고갈되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올려요. 예,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올려도 결국엔 확진자가 늘면 예, 기업들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체에 가면 구조조정 하겠죠. 예, 사람 자르고. 아무리 고용이 좋다고 해도 그 고용은 뭔가 환경이 안정이 돼야 가능한 거지. 환경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돈만 들이다 부어가지고 얼마나 그 문제가 해결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어쨌든 경기가 악화되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잘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융 경제가 아니라 실물이 잘 돌아야 되는데, 이제 300만 명 넘었어요. 329만 명인가?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요. 그러면 완치자까지 이제 포함된 숫자겠지만, 어쨌든 미국 인구 중에 100명 중 한 명이 코로나 환자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사회가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런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하는 증시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니까 아주 똑같더라고요. 약이 나오죠, 약. 약이 나오는데 약이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새로 나온 거고 그 새로 나온 바이러스를 그 약이 검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약은 나오지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을 감춰. 왜냐면 충분히 테스트 안 했거든요. 지금 렘데시비르를 비롯해서 치료제들이 시중에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저는 검증된 약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너무 작아. 예,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없었고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냥 쓰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계속 사건이 터질 것 같긴 해요. 어, 다우지수 예, 금요일 날 상승으로 또 오리무중이 됐어요. 월요일 날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제가 분석을 하면서 지난달에 282.5하고 289.58 예, 이 두 가지 수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다우 지수에 26,600이랑 27,500, 380 예, 이 두 수치가 있었는데 지금 다우 지수가 26,000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82.5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현물을 팔아대고 있어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금요일 기준으로만 보면 반등 후 하락할 거라고 사실은 봤는데 지금은 네, 이건 월요일 이후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려운 장이에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고퍼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그냥 두려고요. 몇 개월을 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가면 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34조 원을 털어야 되거든요. 34조 원을 털려면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 내에 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고자 매수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상태로 간다면 모르겠어요. 예측이 전혀 안 돼요. 지금은 딱 주봉 하나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가, 이번 주에 고가. 일단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예, 하락은 한번 크게 한번 나올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고가를 다시 넘는다 그러면 이제 또 꼬이는 거예요. 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경우의 수가. 예, 그러면 현물은 계속 팔 거고 또 선물을 사서 계속 바칠 거라서 방향성이 거의 없이 또 시간만 허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어,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내일도 그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인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월봉이 보시면. 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상단선까지도 안 갔고, 그리고 하단선 근처까지 싹 다 감은 거라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예. 주봉도 지금 상단선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이걸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보면 양쪽 다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하단선 쪽의 발달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또 매수하기 애매해요. 이런 구조면. 그러면 월봉 지지 아래로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는 예, 섣불리 공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매수할 만큼의 매력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금융주, 그 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월봉을 보면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이고요.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예, 이런 주식들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폭등을 하고 있어요. 시총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죠? 시총을 유지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은행, 항공 이런 데는 활용이 안 되니까 예, 반대급부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걸로 시총을 만드는 거죠. 저는 지금이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거품을 걷어내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다우일 거기 때문에 예, 다우 지수에서 상승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울 확률도 커 보여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예, 어려워요. 차라리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왔으면 대세 상승이라고 떠들기라도 할 텐데, 예, 못 떠들겠어요. 이게 2300을 가든 2500을 가든 정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떠들겠어요. 나중에 그 지수대까지 가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욕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간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고요. 설사 가더라도 이 장은 현물을 매수해서 따라가야 되는 장입니다라고 어, 얘기 못 하겠어요. 차라리 틀리는 게 제 입장에선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엔 돈이 안 돌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는 돈이 안 돌고 있어요. 돈이 안 돌고 있는데 계속
증시가 오르고 있는 거라서 예, 저는 이건 너무너무 불안한 방식인 것 같아요. 고포스 보유하신 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또 시장을 다시 봐야겠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주봉만 보시라는 거예요. 주봉이 이번 주 저점을 깨면 예, 하락의 여지가 있는 거고 지키면 매수하시고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를 해도 되는 거고 고가를 넘으면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요. 위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내일 갭상승되는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지수로만 보면 우린 지금 고평가예요. 고평가된 상태인데 이제 갭을 얼마나 받아줄 거냐는 거죠. 예, 폭락을 해도 보합으로 받아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3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야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띵글 스톡은 계속 세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테스트하는 또 신버전이 또 나올 거라서 내일 테스트를 해보고 나면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금 기능적으로는 전부 다 구현이 돼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는 없고요. 내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난 뒤에 만약에 상황이 괜찮으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은 다른 종목들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